일본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경제가 이제 회복하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이제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됐는데 반면에 일본 주식은 외국인 투자가 늘면서 니케이 지수가 4만 1,000을 돌파하고 네. 뭐 사상 최고점이다, 10년의 최고점이다 하면서 되게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 경제는 어려운데 일본 주가는 어떻게 이렇게 높을 수가 있는 건가요? 주가가 이게 니케이 평균 주가고 네. 파란색이 이 주황색이 뉴욕 다우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눈금 자체는 네. 좌측이 달러고 네. 우측이 N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는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겹쳐 나온 건데 네. 보면은 89년도 연말 네. 이때가 피크였죠. 그죠. 버블의 정점이죠. 버블의 일본은. 정점이 그때가 얼마입니까? 4만엔 조금 못 갔어요. 네. 그때 39,700 얼마인가 뭐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네. 그게 이제 그 뒤로 한번 보세요. 쭉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하니까 5,000 요 만이죠. 만 네. 밑에 7,000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여기 7,500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가 한번 보세요. 이거 완전 재앙이잖아요. 이때가 그렇죠. 망했다 진짜. 망했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2013년 보세요. 이때부터 올라가죠. 네.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뭐 아베노믹스. 맞아요. 아. 아베노믹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마구 풀었잖아요. 그렇죠. 제로 금리하고 무조건 무제한 양조관 한다.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이라는 게 네. 첫째가 이제 돈을 마구 푸는 거, 2차원 금융 완화 정책, 차원이 다른 아주 금융 완화 정책,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돈을 마구 뿌린다는 마구 얘기예요. 뿌리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 재정을 네. 적극 재정을 펴는 거예요. 적극 재정이 뭡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네. 정부가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 뭐 공공사업 한다든가 막 그게 그러니까 돈을 마구 푸는 거예요. 정부가. 결론은 뭐 엔화도 찍고 정부도 돈 막 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때 엔화가 막 시중에 막 넘쳐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성장 전략, 일반 기업들에게 구조조정 같은 걸 이제 종료를 해가지고 네. 성장 전략으로 돌아가도록 정부가 그런 걸 이제 좀 유도하고 뭐 그랬다는 거죠. 네. 정부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세금 관리 같은 거를 하다든가 뭐 투자를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일반 기업들이 성장 동력으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런 세 가지 이제 화살을 쏘았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니까 네. 이 돈이 주로 어디로 가느냐? 주식으로 간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이때 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냐 했더니 생산성이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산성이 향상 안 되니까 뭡니까? 업적이 팽창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좋아질 일이 없는데. 좋아질 일이 없으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괜히 돈만 날리면 어떡하나. 네. 그러니까 차라리 주식이 돈을 벌잖아요. 땅도 좀 사놓겠는데 땅도 뭐 알고 보면 이 시점에서는 거의 오르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땅보다는 주식에 많이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떻다 4만을 넘었었다고. 네. 4만 1,000까지 갔어요. 4만 1,000까지 갔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화제가 됐는데 네. 그럼 이게 올라간 이유가 방금 얘기했듯이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 일단 첫째 네. 이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 엔저가 되니까 이 언제부터 엔저가 되냐 하니까 팬데믹 이후에 네. 사실 한 1, 2년 사이에 지금 왕창 네. 엔저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팬데믹 때 돈을 전 세계가 다 많이 풀었는데 이게 팬데믹 끝나면서 물가가 높아지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를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팽창 정책에서 수축 정책으로 바뀌었잖아요. 긴축 정책으로. 네. 긴축 정책으로 바뀌었는데 유일하게 일본만 긴축 정책으로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이 팽창 정책. 돈을 찍어낸다. 돈을 여전히 찍어내고 있어요. 네. 그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급격히 엔저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그랬는데 자,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엔저가 되니까 주식이 해외에서 볼 때는 주식이 싸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돈을 투자해도 엔저가 되면 많이 살 수 있죠. 달러로 사는 거니까. 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PBR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자산하고 같을 때 1이라고 두잖아요. 네. 이 자기 자산보다 낮은 주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일본에. 워낙 안 좋으니까. 네. 이제 이게 이제 도쿄 정권에서 이제 어떤 요구를 하게 되냐 하니까 PBR 1 이하의 기업들은 네. 폐장을 하거나 네. 아니면 올리는 작업을 하라 이거예요. 어. 그 프레셔를 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자기 PBR 1 이상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 자기 주식을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활동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네, 요거 잘해서 우리나라에도 좀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볼 때는 PBR 1 이하의 주식을 사놓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정부에서 막 사라고 하니까 반드시 올라가겠다. 반드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꽤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이제 엔저가 되니까 네. 주식이 가격이 싼 것도 싼데 네. 문제는 대부분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너무나 엔저는 비정상적이다. 네. 모자라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1달러당 160엔까지 가는 건 이건 너무나 비정상적이다. 네. 고노다로도 얘기했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40엔, 130엔까지는 연말점에는 갈 거다. 네. 한국에서도 웬간한 전문가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나만 1년 전부터 엔저로 계속 갈 거다고 그렇죠. 줄기차게 외쳐왔는데. 박사님 좀 이상한 소리 들으셨죠? 막. 그렇지.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네. 뭐 그렇게 전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 댓글들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박사님 말씀이 맞았네. 거의 뭐 혼자 맞췄다고 네.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댓글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박사님 말씀 듣고 애는 안 샀는 게 지금 엄청나게 잘 됐다. 그렇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제 고맙습니다. 이렇게 쓰는 댓글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한국이 지금 엔화를요 1조 3천억 엔을 샀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내려갈 텐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지금 사는 걸 늘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사는 건 늘리는 거는 별로.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제 얘기를 진짜 귀담아 듣고 있는 사람은 네. 일본 정부가 개입하거나 네. 아니면 미국에서 어떤 이서 기침해서 뭐 하여튼 이게 갑자기 네. 엔저로 가던 게 엔고로 이렇게 떨어질 때 그때 팔아라. 그때 팔아라. 네.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해야 네. 덜 손실을 입을 거다. 물리지도 않고. 네. 그때가 분명히 한 4, 5엔 정도 이 낙차가 있을 거예요. 네. 그만큼 해도 손에 덜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앞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팔더라고요. 내가 하도 얘기를 해야 하니까. 지금이라도 팔자.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내 같으면 팔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본의 얘기긴 하지만 엔을 팔고 저라면 비트코인 사겠어요. 비트코인을 사든 아니면 달러를 사든. 맞아요. 뭔가 오르는 자산, 확실한 자산. 확실한 자산이지. 근데 엔화가 오른다 하더라도요. 그게 지극히 조금씩 오르거나 별로 그게 돈에 돈 벌 정도의 그 차익이 나질 않는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럴 바에야 그 돈 가지고 딴 데 투자하고 그렇죠.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엔화에 투자하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엔화에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걸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주식을 사는 이유가 엔고로 갈 거다는 걸 전제하에 네. 주식을 사가지고 이게 이제 돈을 벌잖아요. 네. 벌면은 거기에다가 엔고로 가게 되면 환차익까지 그렇죠. 노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주가가 올라서 50% 벌었는데 네. 한 30% 엔고가 가면 또 벌어. 환차익으로 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이게 엔화가 급등을 하게 되면 가치가 높아지죠. 엔고로 가게 되면 주식 가격이 떨어져요. 그 기간에 네. 잽싸게 파는 짧은 거. 기간에 짧은 기간에 네. 잽싸게 파는 거. 그걸 노리고 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네. 그게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요걸 간단하게 보면은 1989년 말하고 2024년 2월하고 네. 니케이 평균 이 가격을 비교를 해 보면은 네. 해외 투자가에 의한 매상고가 89년도에는 10%다 이렇게 안 됐어요. 얼마 안 되네. 해외 투자는 별로 없었다. 네. 대부분 일본 국민들이 다 썼다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해외 투자가 6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왜 이게 주식이 갑자기 올랐느냐? 네. 전부 엔저를 노린 거예요. 이게 엔고로 가게 되면은 주식에서 조금 번 돈에다가 환차익까지 노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걸 눈치채기 시작한 쪽에서는 조금씩 아마 팔 거라고 나는 봐요. 더 이상 안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도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는요. 네. 대부분이 일본 국내 투자가들이 이제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니사라는 얘기 들어봤죠? 네. NISA 이게 소액 투자자 비과세 제도. 네. 그게 일본 정부가 올해에 그걸 시행을 했어요. 올해. 작년도 아니고 올해. 왜 이렇게 빨리 하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식이 막 올라가니까 갑작스레 올라가니까 엔저로 가잖아요. 네. 이게 이제 봐봐요. 엔저로 가게 되면 장롱 속에 예금해놨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때요? 엔화 가치가 팍팍팍 떨어지잖아. 네. 그러니까 장롱 속에 넣어놓는 게 이게 내 재산이 20% 30% 막 줄어드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하라 그런 거예요.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네. 설득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정부가 투자하라 해도 안 했어요. 네. 왜? 괜히 잘못하면 안 올라가고 옛날 거품 붕괴됐으니까. 잘못하면 까먹잖아요. 네. 잘못 투자하면은. 그런데 장롱석에 넣어놓으면은 뭐 안전하니까. 네. 그랬는데 지금 장롱석에 넣어놓으니까 내 재산이 20% 30% 팍팍팍 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게. 그래서 니사에 투자하기 시작한 돈이 뭐 꽤 많아요. 7조에서 9조에 10조에 막 이래요. 많군요. 많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서 한 60% 가까이가 또 신탁에다 맡겨놓으면 신탁이 어디라 투자를 하냐. 대부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 그게 일본 신탁 회사에 맡겼더니 일본 주식을 안 사고 미국에 투자를 하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또 돈이 유출되는 거 아닌가요? 또 유출되죠. 그러니까 엔화를 팔아제껴 버리고 네, 달러를 또 사야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엔저가 또 가는 거예요. 이것도. 아, 아까 디지털 적자 네, 여러 가지 소비 그 이제 서비스 문제 여기서 적자가 많이 나죠. 네. 그다음에 무역 적자에다가 그다음에 이것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니까 네. 여기서 또 금전상으로 보면은 현금상으로 보면은 이게 적자를 가게 하는 요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엔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정부가 신니사 정책을 폈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엔저로 더 가게 하는 요인이 됐는데 그렇죠. 이거는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국내로 돌려라. 해외 투자하지 말고 국내로 네. 투자해라.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어요. 그게 좀 맞는 말 같습니다. 네. 들어도. 그런데 그걸 뭐 그렇게 장려한다고 그렇게 오나요? 돈을 일단 벌 수 있어야 되는데 벌 수 있어야 되는 게 확실히. 국내 주식 투자가 돈 못 벌면 그 다음에 가겠어요? 결국은 돈 벌 수 있는 이제 미국 주식이 계속 올라오니까 거기에다 투자를 한다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식은 많이 오르게 된 이유가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엔저는 계속 가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박사님, 그러면 이렇게 일본 주식이 지금 뭐 많이 올라온 배경, 엔저의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일본 주식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가 좀 정점 근처 왔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아주 명확히 갈려요. 어떤 쪽에서는 뭐 4만, 5만까지 연말까지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또 어떤 쪽에서는 이거 완전히 버블이다. 꺼지는 건 순간적일 거다. 그 얘기를 여기 그래프로 보면요. 이거예요. 90년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요때를 이렇게 서로 지금 지금은 다르잖아요. 네. 다른데 같은 정점에 놓고 출발 단계는 같이 놓고 네. 비교해서 보면은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34년 정도 지나가지고 네. 일본은 본위치로 왔어요. 원래 위치로. 그렇죠. 그럼 성장이 어떻게? 0%. 빵프로. 빵프로. 니케이 평균 주가는 옛날에 그 수준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 여기 밑에 아까 저 밑에 그렇죠. 힘들어 6분의 1 토막 났죠. 다리를 이렇게 넣고 보면은 네. 줄로 만든 다리를 이렇게 놓으면 가운데 축 쳐지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이 그네줄 같아요. 네. 이 주식 그래프가. 그랬다가 이제 원위치 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씩 올라간다 이건데 이걸 가지고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위치 왔는데 거기에 비해서 뉴욕 다우는 1250% 성장했다. 성장률이 압도적이네요. 사실은 한국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변했을까? 네. 한국도 분명히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다를 거라고 봐요. 네. 그럼 어쨌든 일본은 원위치에 오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니케이 평균 주가가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볼 때는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니까 주식이라는 게 일본의 경제 펀디멘탈이 좋아서 거기에서 회사들이 이익을 많이 남겨서 네. 거기에서 주식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일본의 주식 올라간 건 그게 아니라는 게 그렇죠. 문제는 단기 차익을 노린 외국인 투자. 엔저 이 요인 네. 때문에 들어왔다. 해외 투자자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한참 막 엉망이었잖아요. 네. 그때 중국에 투자했던 돈들이 일본으로 많이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이 돈은 굉장히 그 정치적인 그 요인이 많으니까 네.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상당히 경계해야 한다 하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럴 경우 순식간에 이 일본 주가가 네. 폭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네.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각자 판단하시라고 나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투자를 하더라도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네,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요소들을 잘 봐야 된다. 이게 결국 일본의 경제 펀디멘털이 좋아서 지금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네. 꼭 명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